추궁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한 개의 시민인 동시에 양민이다. 나는 23년이란 세월을 교육에 바쳐왔다. 월북했다는 소문에 내가 독리 사람에게 빨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집을 옮기는 동시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바 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권유가 있어 오늘 온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해볼까 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좌파의 혐의를 입었던 사람은 불안하니까 보도연맹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뭐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좌파 활동했던 사람을 말하자면 명시된 상태에서, 이름이 밝혀진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권유가 또 가서 정주영도 한때 문학가 동맹에 이름이 들어 있었고, 또 경향신문 사직할 때 좌파라는 그런 말하자면 오해를 받고서 물러났으니까 그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죠. 해방정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민한 시인의 감성은 앞으로 닥칠 불행의 그림자를 예견한다. 내가 이제 나비같이 죽겠기로. 나비같이 날라왔다. 검정 비단 네 옷가에 앉았다가 창 훤하니 날아간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오래가지 않으리라 여겼다. 정지용도 피난 가지 않고 녹번리 집을 지킨다. 하루아침에 인공치아로 바뀐 서울에서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또 한 번의 곤욕을 치르게 된다. 대한민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인민군에 연행돼 추궁을 받아야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수를 권유하는 후배들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선 것이 정지용의 마지막이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정지용의 월북설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확실한 증언자나 증거가 없건만 군사정권은 일련의 소문과 추정 기사를 근거로 월북 작가로 분류 판금시키고 만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오로지 가족들의 몫이었다. 월북 작가의 가족으로 숨죽여 살아온 고통 속에서 납북의 근거를 직접 찾아 나서야 했다.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정지용과 친분이 두터웠던 문인 최정희의 증언엔 연행 당일의 기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주용 시인은 동료들과 자기는 자수하러 나서면서도 날더러는 그냥 있으라고 당부를 했다. 그러던 정 시인은 돌아오지 못했다. 납치 형식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평양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 시인 정지용은 6.25 당시 복사한 후로는 그의 이름이란 다시 화제에 오르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당시 문인들의 증언들은 하나같이 납북 가능성으로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려진 얼굴이었던 정지용이 가명으로 3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다는 부분은 진위의 의문이 간다. 정지용이가 고제 수용소에 들어가 있었으면요, 상당히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알려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지용이가 쓴 글 보면요, 이미 해방 전에 우체국에 가가지고 등기 우편을 하려고 내가면은 정지용이라는 이름 보고 선생님이 정지용이냐고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게 상당히 유명 인사예요. 그럼 정지용이 정도가 프로 수용소에 있었으면 그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던가 이랬으면 이것이 이제 전달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군사 정권에 의해 월북 작가의 굴레가 씌워진 채 정지용은 강제로 잊혀진 시인이 되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한 것도 금지되었던 시절, 그의 이름은 훼손된 채 방치됐다.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 논문을 쓰면서도 그걸 참 교수들이 은밀하게 이렇게 했고, 또 그 자료 때문에 애를 먹었고, 저는 이제 신문에 칼럼을 쓸 때 정지용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 복자를 했습니다. 이름을 감추죠. 정동그라미 용, 무슨 X용, 아니면 정지 X 뭐 이런다든지 하는. 월북 작가의 고통은 당대에만 그치지 않았다. 정지용의 장남 정구관 씨는 평생 관계당국의 감시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의 해금에 매달려야 했다. 월북자 가족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경찰서에서 요시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경찰들이 와서 동향을 파악해가고, 그것 때문에 저희 선친께서는 검은색 가죽 잠바를 안 입으셨습니다, 평생을. 마치 이제 형사들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검은 가죽 잠바를 많이 입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평생을 안 입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그 감시 대상이었고요. 중년이 된 아들은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 빼앗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다. 오랜 군사정권 기간, 문단은 월북 작가 문제에 침묵해왔다. 그러나 아들 구관 씨는 진실을 찾아 나섰다. 평생의 수건으로 여겼던 해금을 위해 자료 수집과 진정서 작성이 마무리된 것은 지난 83년. 결국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들이 정지용은 월북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납북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6.25를) 장록한 신문 잡지서부터 시, 소설, 평전 또 혹은 자서전가량도 모조리 있는 거예요. 그 후인한 자서전. 그래가지고 최종에 찬란한 대낮이라는 자서전에 아버지 얘기가 나올 줄 누가 알겠어.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40여 편을 찾았어. 그래, 자수하러 간 거, 구금된 거,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거, 평양 감옥에 갇혔던 거, 이런 걸 전부 증거 자료를 전부 모아가지고서 진정서를 냈잖아요. 83년도에 가서 진정서를 냈는데도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과 향후 남북 문화교류 추진을 앞두고 해금된 것은 진정서가 제출된 지 5년이 지나서였다. 해금 이후 잊혀졌던 그의 시어와 시정신은 새롭게 주목받았다. 작사가 미상으로 알려졌거나 일부 수정된